김영숙 여사의 반란. 일부. 충격적인 선언. 늦은 오후 주택가에 30년 된 집 거실. TV에서는 김치 냉장고 광고가 나오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며느리 소연이 주문한 치킨 상자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김영숙 65세 여사가 리모컨을 뚝 내려놓더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영숙 이 집 팔았다. 그리고 나 혼자 살 거다. 순간 거실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민재 38세는 입에 물고 있던 치킨 다리를 떨어뜨렸고 며느리 소연 34세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소연 너?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핸드폰 게임 때문에 잘못 들었나? 민재 엄마 설마 진짜요? 아까 점심에 오늘 치킨 시켜 먹자고 하시더니 갑자기 집을 팔았다니요? 영숙은 그동안 꾹꾹 눌러담아왔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민재야, 너는 38살인데 아직도 엄마가 도시락 안 싸주면 굶는다고 투덜거리고 소윤이는 맨날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정작 설거지는 내가 다 하잖니? 소연 당황하며 그렇긴 하지만 저도 직장 다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영숙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나는 65살인데도 어쩔 수 있어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밑반찬 만드는 거야? 민재는 입을 벙긋 열었다가 그대로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영숙 그리고 너희 앞에서 아픈 티도 못 내잖아. 허리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세요가 아니라 그럼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해요? 부터 묻더라고. 공기가 어색해지자 영숙은 의외로 시원시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 그래서 결정했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볼 거야. 아 참고로 집 계약금은 이미 받았고 다음 주에 이사 나간다. 2부. 회상 멈추지 않았던 희생의 연대기. 김영숙 여사의 인생은 마치 24시간 가동되는 세탁기 같았습니다. 쉬는 법을 몰랐고 쉬려고 해도 누군가 빨래, 밥, 청소라는 버튼을 계속 눌러댔거든요. 남편 춘식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 15년. 그때 민재는 고등학생이었고 영숙은 눈물 닦을 시간도 없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 2개를 싸고 하나는 민재용, 하나는 본인이 다니던 식당. 파트타임용, 오후에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와서 빨래를 돌리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곤 했죠. 영숙 혼잣말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민재만 보면서 버텼지. 민재가 대학에 입학하자 조금 숨통이 트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갑자기 생긴 여자친구 지금의 소연 데이트비까지 지출은 더 늘어났습니다. 민재 당시 엄마, 소연이랑 영화 보러 가는데 2만 원만 주세요. 영숙 어제도 줬잖니? 민재 엄마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도 영화표는 돈으로 사야 해요. 그 말에 영숙은 실소를 금치 못했지만 결국 지갑을 열어주곤 했습니다. 민재가 결혼하고 소연이 들어온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혼 초기엔 서로 다정했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소연 어머니, 제가 직장 다니는 동안 집안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영숙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잠깐만이 5년이 되었습니다. 손주 지우가 태어난 뒤에는 상황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육아, 집안일 3대를 위한 식사 준비까지. 영숙은 마치 원맨 밴드처럼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지우 할매, 배고파.
영숙 할매가 지금 밥 해줄게. 민재 엄마 오늘 회식이라 늦어요. 지우 재우는 것도 부탁드려요. 소연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지우 어린이집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영숙 속마음 아이고 내가 로봇인가.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마취가 풀리며 깨어났을 때 천장의 형광등만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재가 뒤늦게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재 엄마 미안해요. 어제 너무 바빠서. 그런데 입원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그 순간 영숙의 마음속에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내가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하구나. 3부 결심의 순간 마이너스 영숙의 작은 반란. 퇴원 후 영숙은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침밥을 챙겨주고 빨래를 개고 손주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영숙 일기를 쓰며 오늘로 7300일째 남을 위해 산다. 나를 위해 산 날은 0일. 그녀는 스마트폰 민재가 작년에 사준을 꺼내 조심스럽게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65세 혼자 살 수 있는 집, 또 혼자 사는 법, 바닷가 원룸 전세. 검색 결과를 보던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포항 근처의 작은 바닷가 마을, 월세 40만원짜리 원룸.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사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영숙 화면을 보며 여기다. 여기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 길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공인중개사는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인중개사 할머니 혼자 사실 건가요?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영숙 나도 이름이 있어요. 김영숙이에요. 그리고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건데 누구 허락이 필요한가요? 그 당당한 대답에 공인중개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영숙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구나. 집에 돌아와서는 가만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추억의 공간이지만 이제는 작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영숙 혼잣말 잘 이끌어 내 청춘. 이제 내 노후를 시작할 시간이야. 4부 떠나는 날 마이너스 드라마틱한 이별. 이삿날 아침 트럭이 도착하자 온 동네가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어머 김 할머니 이사 간다네. 혼자서? 나이가 몇인데? 영숙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형광 분홍색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 이웃에게 네, 저 이제 독립해요. 65세 첫 독립. 아들과 며느리는 막판까지 만류했습니다. 민재 엄마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어떻게 사세요? 소연 속삭이며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어머니가 계셔야 편한데요. 지우는 누가 돌보고 집안일은 누가. 그 말을 들은 영숙이 빙긋 웃었습니다. 영숙 소연아 지금까지 고마웠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해. 택배 올 때 할머니 불러주세요 말고 직접 나가서 받아라. 민재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영숙 너희는 어른이잖니. 그리고 민재야 너는 벌써 38살이야. 이제 엄마 젖은 떼야 하는 거 아니야? 손주 지우 오세만이 상황을 모른 채 할머니에게 뛰어와 매달렸습니다. 지우 할매 어디가? 지우도 같이 갈래. 영숙은 손주를 꼭 안아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영숙, 지우야, 할매는 바다가 보이는 집으로 이사가는 거야. 지우가 크면 놀러와. 지우 바다. 우와. 할매 물고기 잡아줘. 영숙, 그래, 할매가 물고기도 잡아주고 조개도 줍고. 재미있는 거 많이 해보자. 트럭이 떠날 준비를 마치자 영숙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숙, 이 편지는 나중에 읽어봐. 그리고 잘 살아라. 트럭에 올라타면서 영숙은 창문을 내리고 외쳤습니다. 영숙, 그리고 냉장고 김치 떨어지면 직접 담그는 법 유튜브에서 찾아봐. 5부. 새로운 삶의 시작 바다 할머니의 일상. 3개월 후 포항 근처 바닷가 마을. 영숙의 새로운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활기찼습니다. 오전 6시 바닷가 조깅, 사실은 빠르게 걷기. 오전 7시 동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와 호두과자. 오전 9시 마을 텃밭에서 상추, 토마토 키우기. 오후 2시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고스톱 매번 1,000원씩 걸고. 오후 4시 해변 벤치에서 독서 타임. 저녁 6시 바다 바라보며 혼자 맥주 한 캔, 인생 처음. 마을 사람들도 영숙을 반겨주었습니다. 옆집 김 할머니, 영숙 씨 어디서 오셨어요? 어쩜 이렇게 생기가 좋으세요? 영숙, 서울에서 왔어요. 65년 만에 첫 독립이라 그런지 매일이 신나네요. 슈퍼 사장님, 할머니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10살은 젊어 보여요. 영숙, 그럼요. 아무도 안 시키는 집안일만 해도 이렇게 가볍습니다. 영숙은 스마트폰으로 셀카도 찍고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습니다. 계정명 바다할매 영숙. 첫 게시물 65살 새내기의 독립 라이프 해시태그 노후 반란 해시태그 바다할머니 해시태그 자유만세.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할머니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 인생 이막 응원합니다. 영숙은 신이 났습니다. 영숙, 어머, 나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나? 6부. 뒤늦은 후회 아들의 깨달음. 6개월 후 서울 집. 민재와 소연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거지 그릇이 싱크대에 쌓여 있고 빨래는 며칠째 널려 있었습니다. 민재 지친 목소리로, 소연아,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지? 소연, 몰라요. 저도 피곤해요. 그냥 배달시켜요. 지우, 아빠 할매 보고 싶어. 할매는 언제 와? 민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민재, 소연에게 우리 너무했나? 소연, 솔직히 어머니가 계실 때가 훨씬 편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어느 날 민재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영숙은 놀라울 정도로 밝았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영숙, 민재야, 잘 지내니? 민재, 엄마. 엄마는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서 많이 힘드시죠? 영숙, 힘들기는. 나 여기서 새로운 친구도 많이 생기고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아, 맞다. 어제는 갈치 낚시도 했다. 민재, 갈치 낚시를요? 영숙은 처음엔 무서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직접 잡은 갈치로 조림해 먹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영상 속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재,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영숙, 괜찮다, 민재야.
너도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가끔 전화해라. 엄마도 내 소식 궁금하거든. 7부. 자기 삶의 주인으로 해피엔딩. 1년 후. 영숙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어느새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올리는 바다 사진과 소소한 일상, 그리고 유쾌한 할머니의 독립기가 젊은 세대들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영숙의 인스타 게시물. 오늘의 점심 마이너스 내가 기른 상추에 직접 잡은 갈치. 맛집 가지 마세요. 집밥이 진리입니다. 해시태그 바다할매 해시태그 작업자족 해시태그 65세 신인생. 댓글 2847개, 좋아요 31,293개. 어느 날 민재가 가족을 데리고 포항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재 엄마 우리 왔어요. 지우 할매. 할매. 바다다. 영숙 어머 우리 지우. 할매 보고 싶었어? 바다에서 조개 줍기 해볼까? 가족이 함께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민재는 어머니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에는 항상 뭔가 해줘야 할 일에 쫓기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연 어머니 요리 솜씨도 늘으셨네요. 이 갈치조림 정말 맛있어요. 영숙 직접 잡은 갈치라 그런가 봐. 소연아 너도 한번 배워볼래? 낚시는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민재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훨씬 밝으세요. 영숙 그럼 이제 내가 주인공인 삶이잖아. 매일이 신나. 저녁 바다를 바라보며 가족이 함께 앉아있을 때 영숙이 말했습니다. 영숙 민재야 이제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서로 자주 안부 묻고 가끔 이렇게 만나면 돼. 민재 내 엄마.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영숙 고맙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나레이션. 김영숙 여사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닙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매일을 감사와 자유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그리웠지만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65세에 시작된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영숙 일기 마지막 문장 오늘도 나를 위해 살았다. 내일도 나를 위해 살 거다. 김영숙으로서 말이야. THEND 마이너스 후일담 영숙 여사는 현재 바다 할머니로 유명해져서 TV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마이너스 시니어 편에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민재와 소연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지우는 바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머니라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합니다.